자, 259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지금 이항분포의 그래프 성질이라고 해서 나와 있지? 그지? 자, 그 부분은 지금 할 게 아니에요. 지금은 안 하고 걔는 옆에다가 써놓자. 어디서 할 거냐? 뒤쪽에 가면은 정규분포라는 걸 우리가 할 거거든. 정규분포라는 걸 할 건데 그 정규분포에서 다룰 내용이에요. 이항분포의 그래프는. 알겠죠? 그러니까 3번의 이항분포 그래프에다가 정규분포라고만 메모를 해두고 얘는 정규분포에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큰 수의 법칙 있죠. 큰 수의 법칙 보이시나요? 큰 수의 법칙. 자, 큰 수의 법칙은 괄호치고 써놔. 얘는 내신용이거든. 수능에는 나오진 않고 내신에서는 가끔 한 문제씩 나와요. 가끔 한 문제씩 나오는데 자, 이런 뜻이야. 얘는 뭐냐면 잘 봐. 어떤 시행에서 한번 읽어볼게.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일 때 N번의 독립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X. X. 일어나는 횟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항분포겠네 라는 게 생각이 들어야 되고 자, 그랬을 때 임의의 양수 H에 대하여 N의 값이 한없이 커지면 리미트 개념이죠, 이거는. 우리 수투에서 배울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라는 개념이야. 그랬을 때 걔는 어디에 수렴하냐? 1에 수렴한다 라는 얘기거든. 1에 수렴한다.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 요거에 대해서 이제 결론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어떤 결론이냐면 3번 보세요.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자, 거기다가만 별표 하나 쳐놔. 큰 수의 법칙은. 자, 동그라미 3번은 뭐냐면 갑니다. 큰 수의 법칙에 의하면 밑줄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클 때, 자,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클 때 상대 도수 즉 통계적 확률은 어디에 가까워지냐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 잘 봐. 자, 그냥 이거 간단하게 이렇게 볼게요.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가 있는데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가 같이 가위바위보를 한대요. 자, 가위바위보를 해. 그랬을 때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수학적 확률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자, 수학적 확률 개념으로 접근하면 A가 이길 확률은 얼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전체 일어날 수 있는 가짓수가 3 곱하기 3이죠. 그죠? A가 낼 수 있는 거 3개, 가위바위보 중에 3개, 하나, 3개 중에 하나, 얘도 B가 내는 것도 3개 중에 하나. 근데 A가 B를 이기는 가짓수는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3분의 1이라는 확률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 그럼 이게 뭐냐면 얘는 전체 경우의 수 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라고는 수학적 확률을 이용해서 A가 이길 확률을 계산한 거예요. 자, 근데 우리 확률에서 배웠던 것 중에 통계적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 통계적 확률은 실제로 직접 해보는 거야. 그래서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예를 들어서 300번의 가위바위보를 했다고 해볼게요. 자, 300번의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그랬을 때 A가 만약에 99번을 이겼다 라고 한다면 이 통계적 확률은 300분의 실제 한 게 300이고 그거분의 실제 이긴 횟수가 99라서 요렇게 써주면 이게 통계적 확률이야. 그러면 질문, 수학적 확률에서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고 통계적 확률은 300번을 실제로 해본 거란 말이야. 실제로 300번을 해서 A가 이긴 횟수가 99번이 나왔다 라는 거야. 그럼 얘랑 얘랑 지금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자, 1번이랑 2번이 같아요, 달라요? 채팅창에 쳐보세요. 같다 1, 틀리다 2, 다르다 2. 삼이요 3은 뭐야? 이 확률이랑 지금 같냐고 다르냐고 이거 물어본 거예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르죠? 3분의 1이랑 300분의 99랑 다르죠? 그치? 이해됐네? 달라요. 그러니까 통계적 확률은 뭐냐면 실제로 해보는 거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차가. 수학적 확률은 뭐냐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짓수를 생각한 다음에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가짓수를 그냥 계산한 거에 불과하고. 근데 잘 봐. 큰 수의 법칙을 이용하면 이런 논리가 가능하다는 거야. 만약에 요 시행 횟수가 지금 300번인데 요 시행 횟수가 무한히 커져. 엄청나게 커져.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전체 시행 횟수 n분의 내가 원하는 특정 사건의 시행 횟수를 그냥 알파라고 잡은다면 그럼 요 알파는 뭘 의미하냐면 A가 이긴 횟수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시행 횟수분의 A가 이긴 횟수의 무한대 극한값은 결국 어디에 수렴한다? 3분의 1에 수렴한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되나요? 이게 큰 수의 법칙 이용한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정리만 해두면 된다는 거야. 자, 정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통계적 확률. 즉 통계적 확률의 리미트 극한값은 뭐에 수렴한다? 그 사건에 대한 수학적 확률에 수렴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됐습니까? 그게 동그라미 3번에 대한 내용이고 요게 이제 큰 수의 법칙을 이용하는 건데 큰 수의 법칙은 위에 그래프랑 엮어서 나중에 또 정규분포에서 또 나와요. 정규분포 가면 또 배울 거니까 요 정도까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 자, 261페이지에 보시면 수학원 수학2에서 이항분포의 평균과 분산 유도하기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증명과 관련된 거야. 공식을 증명하는 과정을 뭐 시그마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하겠다는 건데 그 앞에 부분은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요 표현들을 좀 봐야 되거든. 요 표현들을. 자, 요 표현들을 볼 건데 쌤이랑 뭘 볼 거냐면 어디 보시냐면 일단은 262페이지를 보세요. 자, 262페이지를 보고 26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어디를 볼 거냐면 수능 특강 문제 1번에 2번을 먼저 해볼게요. 2번. 1번에 2번 보이시나요? 자, 262페이지 피신 분들 이제 채팅창에 1 쳐주세요. 1. 네, 좋아요. 자, 가볼게요. 자, 거기 1번에 2번을 해볼게요. 1번에 2번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표현을 좀 봐야 되거든. 그래서 자, 시그마라는 기호가 나왔어요. 수원에서 배운 시그마라는 기호가 나오고 갑니다. x는 0부터 50까지라고 돼 있고 x-20의 제곱 곱하기 여기에 써진 게 지금
20C 20 맞나? 50이지? 미안. 50cx 곱하기 그 다음에 5분의 2의 x제곱 곱하기 5분의 3의 50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나와 있거든. 자, 잘 봐.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냐면 문제를 잘 해석을 해서 어떤 상황에 대한 확률 분포를 얘기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통계에서 어려운 문제들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해석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자, 그러면 요 식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야. 즉, 얘를 직접 다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식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 그걸 찾아볼 거거든. 자, 쌤이랑 같이 해볼게요. 첫 번째, 요만큼 밑줄 쳐보세요. 50cx부터 시작되는 요거. 자, 요거를 보는 순간에 얘가 어떤 확률이라는 게 보이냐면 독립 시행의 확률이다 라는 것이 체크가 돼야 돼요. 얘가 독립 시행의 확률이다. 그러면 독립 시행의 확률을 확률 질량 함수로 갖는 분포는 이항분포다라는 거를 방금 전 시간에 공부를 했지. 따라서 이거를 보는 순간에 얘를 확률 분포로 해석을 하면 얘는 이항분포에 해당이 되는 애구나 라는 거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럼 잘 봐. 그러면 요 C라는 거 앞에 써진 요 조그만 글자가 뭘 의미한다고 그랬냐면 얘가 전체 시행 횟수를 의미한다고 그랬고, 자, 전체 시행 횟수. 그러면 50이 써져 있으니까 50번을 했단 얘기야. 그 다음에 요 스몰 x 있죠. x가 뭘 의미하냐면 출현 횟수, 즉 확률 변수 x를 의미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요 x가 붙은 요 자리, 확률 자리죠. 자, 확률이 5분의 2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요 상황에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해석은 뭐냐? 얘는 이항분포라는 확률 분포를 따르는데 이항분포가 50,5분의 2라는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자, 이걸 알아내는 게 1단계. 됐니,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잘 봐. 우리 공식 쓸게요. 자, 공식을 써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50,5분의 2거든? 그럼 50,5분의 2니까 평균을 구하면 두 개를 곱하면 얼마가 나오냐? 20이라는 값이 나와요. 20이라는 값. 자, 여기서부터 시작할게. 잘 봐. 여기 봐. x-20이라는 거 보이죠? 그죠? 자, x-20이라는 게 보이는데 x는 변량, 즉 변수, 변량을 나타내는 문자고 20이 뭐라고 그랬냐면 평균이야. 평균. 그럼 얘들아 잘 봐. 두 번째. x-20이라는 것을 한글로 해석하면 얘는 변량에서, 각각의 변량에서 뭘 빼준 거다? 평균을 빼준 거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건데 변량에서 평균을 빼면 우리는 걔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냐면 두 글자로 편차라고 부른다고 그랬어. 편차. 됐니? 즉 이런 얘기죠. 내가 수학 점수를 100점을 받았는데 우리 반 수학 평균이 80점이야. 그러면은 100에서 80을 뺀 20이라는 값을 뭐라고 한다? 내 편차예요. 편차. 그죠? 자, 근데 보세요. x-20이 편차라는 걸 알았는데 거기에 뭐가 붙었냐면 제곱이라는 게 붙었단 말이야. 그러면 x-20의 제곱을 한글로 해석하면 뭐야? 편차의 제곱이구나 가 나와요. 여기까지 해석됐나요?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런 다음에 잘 봐. 그런 다음에 시그마 x가 0이 50부터입니다. 자, x가 0이 50부터 0부터 50까지. 그러면 전체 시행을 50번을 하는데 확률 변수를 우리가 몇 번 나오는지를 확률 변수로 잡았으니까 이렇게 이항분포를 썼잖아. 근데 0부터 시작해서 50까지야. 그러면은
0번 나올 때부터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50번까지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자, 그 다음에 그거를 다 더하겠다는 뜻인데 식의 구조를 보세요. 편차 제곱이라는 것과 얘는 확률을 의미하는 식이야. 그래서 편차 제곱과 그때 각각의 확률을 다 곱해. 다 곱하는데 확률 변수 전체에 대해서 그 곱한 값들을 어떻게 하겠다? 더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편차 제곱이라는 이 변수를 각각의 확률과 다 곱해. 다 곱해서 0부터 50까지를 뭐 하겠다? 싹 다 더하겠다야. 뭐야 이거? 이거 뭐야? 평균이야. 우리 이산확률 분포 평균 구할 때 생각해 보세요. 자, 봐봐. 이산확률 분포 평균 구할 때 별량 곱하기 확률, 별량 곱하기 확률, 별량 곱하기 확률, 별량 곱하기 확률 다 곱해서 뭐 했어? 싹 다 더했지. 그게 뭐야? 평균. 그럼 얘도 편차 제곱이 x에 따라서 편차 제곱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x가 0일 때부터 시작을 해서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0일 때까지를 각각을 다 대입을 하는데 그 대입한 값 옆에 있는 걸 봤더니 각각에 대한 확률이란 말이야. 그래서 편차 제곱이라는 별량과 확률을 다 곱한 다음에 싹 다 뭐하자? 더하자. 즉, 이 식에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 편차 제곱이라는 것에 대한 평균을 계산한 것이구나 라고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편차 제곱의 평균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대답해봐. 편차 제곱의 평균 뭐야? 분산. 그렇죠. 네. 분산. 편차 제곱의 평균이 뭐야? 분산. 즉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다? 분산을 구하라는 식이에요. 이거가 통계에서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 정리할게요. 보세요. 통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표현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식인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내가 문제에서 주어진 요거를 가지고 해석을 막 차근차근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서 근거를 해서 나온 결론이 뭐야? 분산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뭐냐? 아까 구한 이항분포 있죠? 갑니다. 이항분포 50,5분의 2라는 것을 따르는 이항분포를 가지고 분산을 구하면 분산은 얼마가 됩니까? 50 곱하기 5분의 2 곱하기 얼마? 5분의 3이다. 공식 쓰면 되죠? 따라서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2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12. 이렇게 나오는 게 정답이다. 자, 이게 수능형 스타일이고 이게 내신에서 고난도로 나오는 주제예요. 이항분포에서는. 알겠습니까? 요거 해석을 잘해라 라는 거. 오케이? 자, 정리하시고 이해 다 되신 분들은 1이라고 써주세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쌤이 또 하나 가르쳐 줄게. 잘 봐. 1번식도 봐봐. 1번식. 위에. 1번, 그 수능 특강 문제 1번에 1번. 1번에 1번식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 시그마 x가 0부터 뭐라고 나와 있냐면 30. 그 다음에 x 곱하기 30 cx 곱하기 얘는 3분의 1 x제곱 3분의 2의 30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잘 봐.
그럼 이제 좀 속도 좀 높이자. 요거 보시면 요거 보면 얘는 뭐야? 독립시행 확률이네. 자, 독립시행 확률이네. 따라서 첫 번째 독립시행 확률하는 확률 분포니까 이항 분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써진 게 30이죠. 자, 30이니까 30, 확률 계산하시면 3분의 1이다까지 이렇게 나오겠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식 해석할게요. 보세요. 여기 식 해석. 잘 봐. 요 x라는 것은 뭐냐? x라는 것은 그냥 별량이야. 변수. x. 그럼 얘는 각각의 별량에 해당이 돼요. 별량 변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x가 0일 때부터 시작을 해서 30일 때까지를 더한다고 그랬어. 근데 뭘 더한다고 그랬냐면 별량과 뭘 곱한 거? 확률을 곱한 거. 다시 별량과 뭘 곱한 거? 확률을 곱한 거를 0부터 30까지 전체 확률 변수에 대해서 싹 다 더한대.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자? 이게 평균이다라고 해석이 돼야 된다고. 알겠어? 즉 이게 뭐냐? expectation x를 구하라는 것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고. 조금씩 보이니? 보여야 돼요, 이게. 별량이랑 확률을 곱한 거를 전체 확률 변수 0부터 30까지에 대해서 다 더한다? 무슨 뜻? 평균 구해라. 그럼 이걸 계산한 값이 뭐다? 결국 이항 분포의 확률이다. 따라서 답은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해석의 문제예요, 해석. 여러분. 여러분들 영어나 국어나 이런 거 할 때 독해, 해석 뭐 이런 거 하죠? 똑같아요, 수학도. 통계는 특히나. 문제에서 주어진 표현이 뭘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석을 할 줄 아셔야지 문제를 쉽게 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꼭 기억을 하시고. 오케이? 정리하시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2번도 한번 해볼게요. 2번에 1번. 자, 수능특강 2번에 1번 갑니다. 수능특강 문제 2번에 1번. 자, 2번에 1번 표현을 보면 일단 확률 질량함수라는 것을 줬어요. 확률 질량함수라는 걸 뭘 줬냐? 16cx 곱하기 4분의 1의 x제곱 곱하기 4분의 3의 얼마라고 했어요? 16-x. 이렇게. 자,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면 잘 봐. 확률 질량함수 자체가 독립시행이죠. 그죠? 그럼 얘가 독립시행이니까 우리는 얘를 뭐라고 쓰자? 이제 이항분포를 따르는 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항분포. 독립시행을 따르는 확률 질량함수니까. 그지? 자, 그럼 다음에 갑니다.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 구하라고 그랬냐면 자, 보세요. 시그마 x가 0부터 16까지고요. 전체 16이고 그 다음에 x제곱 곱하기 p 괄호 라지 x가 스몰 x일 때, 즉 확률 질량 함수일 때. 자, 그럼 해석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항분포라는 걸 알았으니까 얘가 16이었죠? 그죠? 그럼 전체 시행의 수가 16이니까 16, 요 자리에 써진 게 확률에 해당이 되겠지? 그래서 4분의 1이다 라고 써지는 이항분포가 될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다음에 잘 봐. 요 시그마식 갑니다. 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16까지예요. 그러면은 전체 시행의 수가 16인데 0이라는 것이 확률 변수 처음에 시작하는 거니까 확률 변수 0부터 16까지죠. 그럼 확률 변수 전체다 라고 해석이 가능하고, 자, 요 자리에 써진 게 x제곱이야. 그럼 x제곱이죠. 이거 뭐야? 별량 제곱이야. 근데 별량을 각각을 제곱을 합니다. 자, 별량을 각각 제곱한 다음에 요 자리에 써진 게 뭐야? 그 각각에 대한 확률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별량을 제곱해서 확률을 곱해요. 자, 별량을 제곱해서 확률을 곱해요. 그 다음에 싹 다 더해요. 뭐예요? 얘는 별량 제곱의 평균, 즉 제곱의 평균이다 라는 뜻이라고.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자, 요 이항분포에서 갑니다. 평균 구할게요. 자, 평균 구하시면 2개 곱하면 되니까 4고요. 분산 구하면 되죠? 자, 분산 구하시면 4 곱하기 4분의 3 하니까 3이라는 값이 나와요. 그러면
제곱의 평균은 분산에다가 뭘 하면 돼? 평균을 더해주기만 하면 돼요. 평균의 제곱을. 다시 제곱의 평균은 분산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더해주면 된다고. 왜냐하면 분산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분산 구할 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뺐죠. 그러니까 이게 2항이 되면 마이너스 m제곱이 되니까 딱 분산 공식이지? 그럼 내가 이것만 구하고 싶으니까 요 부분을 2항을 시키면 요런 식이 나온다고. 이해됐습니까? 자, 따라서 정리할게요. 분산이 3이에요. 그럼 3이고요. 더하기 평균의 제곱을 하니까 4의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이게 얼마다? 19다. 라고 이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해되신 분들 채팅창에 2 쳐주세요. 2. 나원이, 준성이, 다현이. 연우 잘 듣고 있니? 연우랑 한석이랑. 자, 지금 쌤이 정리해 준 거 요 페이지 중요합니다. 262페이지는 따로 별표 쳐두고 꼭 공부하세요. 중요해요, 여기. 알았죠? 오케이.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2-2번도 해볼게요. 수능 특강 문제 2번에 2번. 자, 수능 특강 문제 2번에 2번 보시면 잘 봐. 확률 변수 x가 질량 함수에 대해서 얘도 봤더니 확률 질량 함수가 뭐가 나왔냐? 36cx 그 다음에 곱하기 6분의 1의 x제곱 곱하기 6분의 5의 얼마야? 36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나왔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요거 보는 순간에 뭐다? 이제 이항분포라는 게 바로 떠올라야죠. 이제 많이 해봤으니까. 자, 그러면 갑니다. 이항분포예요. 36, 얼마예요? 6분의 1이에요. 확률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고 나서 문제 볼게요.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그랬냐면 자, 이거 시그마 분배할게요. 안에서. 자, 시그마 안에서 분배하면 이렇게 써져. x는 0에서 36까지고 자, 첫 번째 x제곱 곱하기 p 라지 x는 x 하고 더하기 시그마 x가 0부터 36까지 요 자리가 3x 곱하기 뭐가 돼요? p 라지 x는 x다. 요거. 자, 그러면 해서 잘 봐. 앞에 거부터 할게요. 0부터 36까지 확률 변수 전체에 대해서 x제곱이죠. 자, x제곱이니까 뭐예요? 별량의 제곱. 별량의 제곱과 뭘 곱해요? 확률을 각각 곱해요. 자, 별량의 제곱과 각각의 확률을 다 곱해서 뭐 하자? 전체 더하자. 전체 더하자. 따라서 요 앞에 있는 게 뭐가 나오냐? 제곱의 평균이 나온다. 첫 번째.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제곱의 평균 나왔고요. 자, 얘 가볼게요. 요 3은 앞으로 빼줘도 상관없죠. 시그마 앞으로. 그래서 시그마 앞으로 빼주고요. 3은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해볼게. 얘 뭐예요? 확률 변수 x예요. 그냥. 별량. 그럼 별량이랑 각각의 뭘 곱한다? 확률을 다 뭐 하자? 곱하자. 그런 다음에 싹 다 뭐 하자? 더해버리자. 아, 그럼 뭐예요? 앞에 3 써주고 곱하기 뭐야? 뒤쪽에 써지는 게 평균. 됐니? 자, 이제 이 식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구나가 익숙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럼 계산할게요. 이항분포가 36,6분의 1을 따른다고 했으니까 얘는 평균 구하면 평균은 6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분산은 5라고 나오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분산이 5니까 분산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더한 게 뭐다? 제곱의 평균이다. 따라서 계산하시면 제곱의 평균은 얼마 나오냐? 41 나옵니다. 36에다가 5를 더하면 되고요. 더하기
3 곱하기 평균이라고 그랬죠? 그럼 3 곱하기 평균하면 18 이렇게 해서 답은 59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262페이지 다 정리가 되셨으면 예,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정리하세요. 시간 1분 드릴게요. 안 되죠. 알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알겠지? 자, 거기 수능 특강 3번, 4번은요, 나중에 풀게요. 이 부분은 나중에. 어려운 내용이고요. 실제 모의고사에서도 수능에서도 4점짜리로 나왔던 것들이라 좀 여러분들 익숙해지면 나중에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2학번 문제 좀 풀게요. 264페이지 보세요. 잠깐만. 네, 264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264페이지에 보시면 개념 1번 갈게요. 자, 개념 1번을 보시면 1번에 1번 확률 변수 x라는 것이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어. 그래서 이항분포가 n, 2분의 1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 자, 그랬을 때 자, p x는 2를 구하래. 자, 그러면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 확률을 의미하죠. 확률. x가 2일 때의 확률. 그지? 그러면 얘는 지금 요게 이항분포이기 때문에 어떤 확률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항상 독립시행의 확률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항분포는. 따라서 얘는 독립시행의 확률을 가질 거다라는 거고. 자, 갑니다. NCR이죠. 그죠? NCR. 됐니? 자, NCR인데 NCR 쓰고 곱하기 2분의 1의 R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N-R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됐나요? 요게 지금 저 이항분포에 대한 확률이죠. 그죠?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Px는 2부터 해볼게요. 자, Px는 2라는 것은 NCR 자리에 이제 뭐가 들어가? 2가 들어가는 거겠지? 자, 2가 들어가고 곱하기 2분의 1에 몇 제곱? n제곱 이렇게 써진다는 거죠. 왜 n제곱이에요? 더하세요. 이거. 그죠? 더하면 되죠? 이거 곱하면 지수끼리 더해지니까 그냥 n제곱 똑같으니까. 자, 이거랑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10 곱하기 p x는 얼마? 1이라는 거. 그러면 10은 그대로 곱하고 x는 1이죠. 그죠? 그럼 x는 1이라는 건 여기 r 자리에 1 대입하라는 거랑 똑같으니까 nc 1이 될 거고 곱하기 얼마다? 2분의 1의 n제곱이다. 이렇게 써지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 이거 두 개가 서로 어떻다? 같다. 자, 그러면 계산하겠습니다. 2분의 1 n제곱, 2분의 1 n제곱 날라가요. 그러면 정리. nc2죠? 자, nc2는 2분의 n 곱하기 n-1 이렇게 써질 거고. 그지? 이게 뭐랑 똑같아? 10 곱하기 n과 같다. 10 곱하기 n. 따라서 요거 2차 방정식이네요. n에 관한 2차 방정식. 그래서 정리하면
n제곱 마이너스 n이고요. 2였다 곱할게. 그 다음에서 넘어오면 마이너스 20n이죠. 2 곱해서 넘기면 따라서 n은 0 또는 21이 나오는데 0은 될 수가 없으니까 답은 얼마다? 21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항분포에서는 확률을 뭘로 갖는다? 독립 시행의 확률로 갖는다. 확률 질량 함수가. 그거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됐죠? 네,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해볼게요. 개념 1번에 2번. 자, 갑니다.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 이항분포가 n, p를 따른대요. 자, n, p를 따르고 평균 np 공식 4고요. 분산 n, p인데 원래는 q죠. 그죠? npq가 공식이었는데 q가 뭘 의미한다고 그랬냐면 전체 확률에서 p만큼을 빼준 것과 같다. 이걸 의미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얼마다 문제에서 2다. 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n값과 p값을 찾아줘야 되니까 자,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나누세요.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나눠. 자, 그러면 np 이쪽 약분되고 1-p만 남고요. 요렇게 약분되면 2되고 1돼요. 따라서 1-p가 얼마냐면 정리하면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p값이 얼마가 나오냐? 2분의 1까지가 나와요. 자, 그러면 p가 2분의 1이니까 여기다가 다시 대입을 하면 n값도 구할 수가 있죠. 자, n값은 얼마가 나오냐? 8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요 이항분포는 8,2분의 1이라는 이항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얘는 얘에 대한 확률 질량함수, 즉 확률을 써보면 px는 만약에 r이라고 했을 때 얘는 전체가 8입니다. 그래서 8cr이라고 쓰고 한 번 일어났을 때의 확률이 2분의 1이죠. 네, 그래서 2분의 1의 r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n-r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다. 됐지? 자, 따라서 계산 뭐 하라는 거예요? px가 뭐일 때? 3일 때 분의 맞지? 네. px가 뭐일 때? 2일 때 요거 계산하라는 거죠? 자, 요거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계산하시면 답은 8c3이고요. 그 다음에 잘 봐. 여기에 2분의 1에 8제곱 써줘요. 자, 여기 8로 바꿀게요. 미안해요. 전체가 8이니까 n이 아니라 8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8c2가 되고 여기가 얼마야? 2분의 1에 똑같이 8제곱이에요. 그래서 요거 약분 되고 8c3, 8c2 계산하면 되죠. 그죠? 그럼 8c3 계산하고 8c2 계산하면 8c3은 56이고요. 8c2는 얼마예요? 2분의 8c니까 28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2분의 1까지 이렇게 나오게 될 거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다 정리되셨으면 채팅창에 1 쳐주세요. 다 정리하시고 채팅창에 1 쳐봐. 자, 포인트는 이거야. 이항분포에 대해서 확률은 뭘로 계산한다? 무조건 독립시행이다. 알겠지? 이항분포와 관련된 확률은 뭐다? 독립시행.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갈게요. 개념 2번. 근데 개념 2번은 쉬워져요. 개념 2번은 우리 공식이 너무 쉽잖아요. 이항분포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개념 2번이랑 개념 3번은 앞에서 많이 설명했던 거라서 개념 2, 개념 3은 여러분들이 좀 해보시고 자, 4번을 한번 해볼게요. 개념 4번. 267페이지 보세요. 자,
267페이지 보면 개념 4번에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이 0부터 60까지고 확률 질량 함수가 밑줄, 거기 밑줄 쭉 치세요. px는 부터.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확률 질량 함수가 60cx 곱하기 2분의 1의 60제곱 이렇게 나와 있죠? 무슨 시행? 독립시행. 그지? 독립시행. 따라서 이러한 확률 질량 함수를 갖는 이항분포를 써보면 이항분포가 b는 60, 얼마다? 2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질 거다. 됐니? 자, 그러면 60, 2분의 1인데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자, 문제에서 expectation x 제곱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결국 우리는 평균과 뭘 구하자? 분산을 구하자. 자, 따라서 평균 구할게요. 자, 평균 구하시면 2개 곱하니까 얼마? 30. 분산은 얼마? 15. 이렇게 나오겠죠. 공식 쓰면 30 곱하기 2분의 1.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제곱의 평균은 분산에다가 뭘 해라? 요거 제곱한 거 더해라. 오케이? 그러면 15에다가 30의 제곱 더해라. 900 더해라. 따라서 답은 얼마? 915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자, 밑에 문제들은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자, 밑에 문제 풀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268번 8페이지. 자, 이제 이항분포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랑 이항분포가 그걸 가지고 이제 평균 표준 편차하라는 건데, 즉 실생활 활용 문제죠. 개념 5번 가볼게. 자, 문제 갑니다. 흰 공 6개, 검은 공 A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공을 1개 꺼내서 색을 조사하고 다시 넣는 시행 밑줄. 자, 공 1개를 꺼내서 색을 조사하고 다시 넣는 시행. 무슨 시행? 독립시행. 그러니까 이 멘트를 보는 순간에 뭐야? 이항분포구나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마저 읽어볼게요. 자, 그걸 몇 번 했대요? B번. 동그라미. B의 동그라미. 그게 뭐야? 전체 시행 횟수. 그리고 검은 공이 나오는 횟수 확률 변수라고 하자. X. 자, 그럼 여기 봐. 독립시행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게 이항분포를 따른다는 거는 체크가 됐고, 전체 몇 번을 한다고 그랬냐면 B번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내가 P자리를 채워줘야 되는데 이 P자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검은 공이 나오는 사건이란 말이야. 그러면 1회 시행을 했을 때 검은 공이 나오는 확률을 여기다가 곱해줘야 되지. 그지? 따라서 얘를 구해보면 갑니다. 전체 개수가 몇 개냐면 A 더하기 6이죠. 그죠? 검은 공이 A개 있고 흰 공이 6개 있다고 그랬으니까. 자, 그랬을 때 검은 공은 A개니까 뭐예요? A. 즉 P자리에 들어가는 게 뭐다? A 플러스 6분의 A라는 이런 이항분포를 따를 거다. 만들어줘야죠. 자, 이게 문제 구조가 이거랑 똑같아요. 보세요. 앞에서 우리 이산확률 분포 공부했을 때 뭐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그랬어? 표. 그지? 표. 이항분포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항분포에서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제일 중요한 게 n이랑 p 찾는 거예요. n이랑 p. 즉 문제 읽어봐서 몇 번 했는지 찾고, 그 다음에 한 번 시행했을 때 확률이 뭔지를 찾으란 얘기야. 지금 5번도 그렇고 6번도 그렇고 7번도 그래요. 다. 우리가 이산확률 분포에서 표를 그려서 생각을 했던 것처럼 이항분포에서는 전체 시행 횟수와 P라는 것을 찾아라 라는 얘기라고. 됐니? 자, 그럼 가볼게요. 문제에서 평균이 4래. 분산은 5분의 10이래. 그럼 평균부터 하자.
평균은 두 개 곱하면 되죠. 두 개 곱하니까 A 플러스 6분의 A B인데 이게 얼마다? 4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산이에요. 자, 평균에다가 그냥 써요. 평균에다가 뭘 곱하면 돼? 여사건 곱하면 되잖아. 그러면 A 플러스 6분의 A가 P면 여기에 곱해져야 되는 여사건은 A 플러스 6분의 얼마? 6이다 라고 이렇게 써지겠지? 따라서 이게 얼마다? 이게 5분의 12다. 오. 그럼 이거 계산하면 A가 4다 이렇게 나와요. 됐습니까? 그럼 A가 4예요. 그럼 여기다가 4 대입만 하면 되겠네. 오케이. B는 얼마다? 10이 나와요. 됐죠? 자, 따라서 A값, B값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하면 답은 얼마다? 14다. 이렇게까지. 됐니? 자, 정리하시고, 자, 이해되신 분들 채팅창에 2번 쳐주세요. 넘어와도 되겠니? 넘어와도 될까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스타일인데 얘들아, 쌤이 다음 시간까지 숙제를 줄게요. 숙제가 어디서부터 해오냐면 535번 있을 거야. 숙제 미리 말해주는 거야. 535번 있죠. 264페이지.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쭉 풀어봐야 되거든. 자, 264페이지에 보면은 535번이 있을 거예요. 535번부터 그 이항분포 밑에 있는 문제들 쭉 있죠. 그지? 270페이지까지 270페이지 555번까지는 꼭 한번 풀어봐야 되거든. 연습을 해봐야 된단 말이야, 니네가.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풀어오시라고 숙제로 드릴게요. 이항분포 관련한 거. 알겠죠? 자, 그래서 푸시고 채점하고, 오케이? 그래서 요거 한 거를 인증샷을 찍어서 저한테 뭐 개인톡으로 개인톡으로 보내주세요. 알겠죠? 개인톡으로. 언제까지? 다음 주 금요일까지. 9월 언제야? 4일인가? 네. 금요일까지. 오케이? 금요일 오후 10시까지. 이거는 꼭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이거 검사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항분포 이거 풀어봐야지 좀 익숙해지고 늘거든. 알겠지? 그거 한번 해보시고. 자, 271페이지에 대한 거는 요거는 뭐 넘어갈게요. 넘어가고요. 자, 뒤쪽에 보시면 단원 종합 문제 있습니다. 단원 종합 문제는 요번 주 숙제는 아닌데 미리미리 좀 푸세요. 터프는 풀 필요 없어도, 터프까지는 풀지 않아도 노말 정도까지는 꼭 풀어보십시오.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요, 이제 우리가 요 빈칸 추론 문제가 또 있는데 283페이지에 보면 확률 변수 x의 빈칸 추론 문제 있을 거예요. 그게 수능 쪽에서 많이 좀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요새는 그 부분은 다음에 한번 시험 대비할 때, 시험 대비나 이런 거 좀 총 복습할 때 좀 날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290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연속 확률 변수가 나올 거예요. 290페이지 펴보세요.
자, 290페이지 보시면 연속 확률 분포 나올 겁니다. 자, 오늘 여기 할 건데 10분 쉬었다가 이제 연속 확률 분포, 이제 이산 확률 분포는 다 끝났고 연속 확률 분포라는 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